능동적으로 운영한다는 액티비티는 처음이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코스닥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기관들도 정부들도 굉장히 호재이고 최초의 첫날 둘째 날 흥행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지 않습니까? 시총 1, 2위인 2차전지를 많이 담을 거고요. 우리가 펀드하고 ETF를 달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전지도 일단은 뭐 수급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네. 업황보다도 최근에 2차전지는 뭐 바닥은 잡았으나 사실은 뭐 반도체처럼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수급이 큰 이슈였는데 코스닥의 액티브 펀드가 나오기 전에 일단 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덱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BM이 쫙 땡겼잖아요, 그죠? 근데 액티브 ETF가 나왔는데 오히려 좀 정체네요. 우리가 이제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이번 최초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패시브 성격에서의 ETF는 많이 있었는데 능동적으로 운영한다는 액티브 ETF는 처음이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코스닥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기관들도 정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ETF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ETF에 대한 많이 관여들을 있었는데 우리가 펀드하고 ETF를 달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펀드는요, 우리가 일정 시간에 납입을 하게 되면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맞춰서 최초에 설정한 종목과 비율대로 그대로 사는 게 펀드입니다.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매월 25일 날 보면 펀드 종목 중심으로 주가 일부 상승하는 형태들 더러더러 보입니다. 이게 펀드입니다. ETF는 뭐냐? ETF는 돈이 들어오면 사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증권사에서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뭐 방산 ETF를 만들겠다. 또는 코스닥 ETF, 2차전지 ETF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잔고에 주식을 담아 놓습니다. 먼저. 이 주식은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요. 빌리기도 합니다. 반반입니다. 외국이나 기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먼저 바스켓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바스켓에 담아놓은 평균가를 조정을 해서 새로운 상품으로의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개인이 들어와서 그 새로운 상품가가 만들어진 그 대상 종목을 사거나 팔겠죠. 공매도는 없으니까 사고 나서 파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 때의 상황이 변화하는 겁니다. 펀드는 돈이 들어와서 그대로 사기 때문에 그 대체적인 후행적 수행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ETF는 내가 최초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내 설정된 ETF를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매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ETF가 설정이 되면 항상 설정 이후에 최초의 첫날 둘째 날 흥행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반대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거기에다 스프레드만 먹는 거거든요. 이게 수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정이 되고 초기에는 매도로서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ETF하고 펀드가 가장 다른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무조건 사는 펀드 그리고 개인이 매수로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성 매도가 나오는 게 ETF의 다른 점이고요. 그러면 좋은 설명이시네. 보통 우리가 뭐 펀드는 돈 들어간 매니저들이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ETF는 돈이 막 지금 뭐 5천억이 몰렸다 해서 그게 수급으로 들어가서 주식을 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먼저 설정해 놓기 때문에 먼저 바구니에다가 주식을 다 담아 놓고 이거를 그 가격화시킨 상품을 개인이 사게 되면 해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 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ETF가 흥행이 되는 상품들이 설정이 되게 되면 최초에 그 담기 시작하기 전에는 바구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은 뒤에 흥행이 되면서 일부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이전의 단계보다는 그 가격의 편차가 좀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해 9월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한화에서 나온 플러스 방산이라는 ETF가 아주 크게 설정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국내도 판매가 되고 해외에서도 판매가 되고 대흥행을 줬거든요. 이때 방산주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마 9월 말에 그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는 주가 상승했고 출시 바로 직후에는 주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고점 돌파하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고 코스닥 시장이 최초 3월 10일 날 출시가 된 날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쭉 밀리는 현상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ETF 상장과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폭넓은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상장이 됐을 때는 전체 시장의 안정화와 상승 흐름들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이고 단기적으로 출시됐을 때 당일과 해당 주간에서는 일시 물량이 출회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왜 빠지냐 이게 아니고 당연히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매수가 개인에 의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해치성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의 구조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닥의 그 많은 종목 가운데 사실 선별을 해내서 코스피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LG전자 우리가 연간 알잖아요, 그죠? 버팀목도 맞습니다. 있는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큰데 그럼 뭐 액티브 ETF는 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적어도 뭐 나온 걸 포함해서 코스닥의 종목을 발라내기가 어려운 투자자라면 액티브 ETF에 투자하는 게 괜찮은 선택입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액티브 ETF라고 하는 것은 매니저가 능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자를 건 자르고 더할 건 더하는 형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익률 도모 차원, 그러니까 펀드의 흥행을 위한 매매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에 대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시다라면 오히려 ETF로의 투자가 현실적 수단으로 대체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 상장되고 막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둘째 날 조금 밀리고 약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지? 왜 이렇게 약하지 했던 게 그러면 기간적으로 보면 설정하고 구조적 이유 때문에 설정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씩 밀릴 때 담는 게 네, 맞습니다. 밀릴 때 담아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상승으로의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용 주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니저가 이 판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수익으로의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을 언제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ETF 상장 이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가 아니라 그 ETF가 주가를 보면서 뭔가 밀렸다 돌아서는 시점을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군요. 지난해 상장된 방산 ETF의 주가 어땠어요, 수준을 이거는? 보니까 이제 종목으로 봐서 현대로템이 그때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으니까 9월 아마 28일, 29일 요때 그 첫 출시가 되고 상장이 되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주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 상승이 바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코스닥 ETF 같은 경우에 또 3월 10일에 상장이 됐고요. 이번 주간 다음 주 초까지 흔들림보다는 올라갈 때 계속 밀립니다. 올라가다 밀리고 이런 과정들. 왜냐하면 ETF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 반대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이번 주 주간에 나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2차 전지 에코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패시브든 액티브든 그럼 액티브에서 물론 이들 상위 종목을 안 담으면 차이가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액티브 펀드 말고도 지수 ETF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렇죠. 액티브에도 보니까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 상위 종목들을 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코스닥에 상단에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거래소하고 다르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에 대한 순위를 보게 되면 거래소는 삼성 하이닉스가 거의 30% 차지하는 비중으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 시장은 다릅니다. 상위 1, 2, 3, 4, 5 이에 있는 종목들이 3%, 2%, 1%고요. 나머지는 1% 수준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특정하게 많이 담고
어떤 종목을 특정하게 덜 담고 이럴 상황에서 종목 그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3% 내에서 시가 쪽에 10개 종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의 흐름에서 비중을 균일하게 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총 상위 코스닥의 10개 종목을 보게 되면 바이오가 6개입니다. 2차전지가 1, 2위 두 종목이고요. 로봇이 한 종목이고요. 소부장이 한 종목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바이오를 많이 담을 거고요. 시총 1, 2위인 2차전지를 많이 담을 거고요. 이러한 비중으로의 펀드 운용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갈 때 이후에 올라갈 때 투자 관점 ETF가 아니고 종목으로의 투자로의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바이오 플러스 2차전지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 흐름으로의 진행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요 지금 이 시간에 어쨌든 바이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다시 2차 전지로 돌아가서 에코프로에 대해 집중해서 조금 더 얘기를 요 클립에서 마무리하죠. 그러면 에코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적 이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지주사 성격이긴 합니다만 그죠. 네. 실제로 숫자로 실적의 모멘텀은 에코프로 BM이 더 낫겠죠. 그러나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도 최근에 뭐 리튬 광산이라든지 그죠 이런 다변화 또 이제 에코프로만의 이 주가의 그 애환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를 때 강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에코프로의 주가의 역사, 에코프로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에코프로 주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그 액면분할이 되어서 가격의 괴리로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150만 원 고점이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30만 원입니다. 5분의 1 액면분할 했으니까 네. 그렇죠. 고점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4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야, 얼마 빠진 거야. 네. 많이 빠졌죠. 그래서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이게 최근 내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한 30만 원이 고점이니까 거의 3분의 2 수준까지 그 가격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략 예전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만 원 수준까지도 최근 반등을 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한 가격 흐름을 추정해서 예상을 해보게 되면 30만 원의 고점, 즉 이전에 150만 원을 지금 즉시로의 돌파 가능성이 있느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고 접근할 때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도 중요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숫자에 대한 나오고 있는 현상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22년, 23년도에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슷합니다. 에코프로나 에코 BM이나 23년도 영업이익이 3천억이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아 있거든요. 숫자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한 60% 70% 고점 대비해서 주가 회복을 보여준 지금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지금 추가로의 상승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에서 최근 고점이 18만 원이고 지금 16만 원대인데 이게 20만 원을 돌파하고 25만 원을 갈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시간차를 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시장은 딱 두 가지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에 투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의 사고 팔고가 아니고 30% 정도의 편차를 두고 사고 팔고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가격 전략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 18만 원, 최근 16만 원. 그러면 최근 내에서의 가격 조정치를 주어서 30%를 정하게 돼서 고점 대비해서 30%를 정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18만 원에서 30%를 정한 한 13만 원 전후 가격 수준에서 저점을 잡아서 재매수 여기서 하는 형태로 사고 팔고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 연말까지는.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다시 개선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 전고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